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예,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죠? 장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차트를 보면서 참 어렵다. 너무 힘든 10월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한 어떤 시점에 매도의 포지션을 잡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종목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고, 그런 참 힘든 날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관은 열심히 팔아 제꼈네요. 지금 1600억대를 또 순매도가 나왔던 코스닥, 그리고 지금 여기 금액대를 보실래요? 10억대, 36억 원 정도 순매수가 갔던, 뭐 종목명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개별 종목에 본다 하더라도 아주 작게 매수를 했고, 반대로 순매도는 200억대입니다. 260억을 셀트리 헬스케어, 또 지수가 높은 부분이죠. 지수 우량주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냅다 던져버립니다. 휴젤도 10% 가까이 또 급락을 했죠. 네. 이렇게 코스닥이 찬밥을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코스닥을 또 집중해서 공략하시는 분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뭐 테마주든 여러 가지 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든, 이렇게 뭐 제가 지난 기트 대해서 또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신 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뭐라고 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흐름들은 언젠가는 미래도 아니다. 네. 일단 불확실성의 해소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런 것들에 지금 여러 겹겹해가지고 불확실성 플러스 또 불확실성 물음표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투심을 약화시키고 악화시키고, 그리고 흔들어 버리고 투매가 조금씩 나오고. 그런데 투매라는 것이 좀 생각해 보세요. 네, 그냥 사람들이 자의적인 매도가 있고요, 타의적인 매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타의적인 매도는 지금 10월달 보면 여기 고점에서 잠깐 그어볼까요? 네, 고점에서 네, 이까지 근 10%가 떨어졌거든요. 네, 10%가 떨어졌는데, 보자, 10%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개별 종목 장에서는, 개별 종목 관련돼서는 최소 20%, 많게는 30%가 급나간, 급나간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자의적으로 내가 적절한 시점에 어떤 브레이킹을 하지 못하고 비중을 축소하지 못하신 분의 입장인데, 그런 분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써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도 많이 쓰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고, 또 급등을 즐기는 분들 중에 뭐 주식 담보 혹은 신용 매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30% 가까이 혹은 20% 이상 급락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타의적인 매매가 나온다. 은행에서 혹은 증권사에서, 은행은 아니죠. 증권사에서 그 다음날 한가 가격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보세요. 흘러내리다가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거래가 없으면서 장대 양봉이 갑자기 나오죠. 이렇게 흘러내린 거는, 반은 뭐냐면 50% 이유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신용 매매를 하신 분들, 레버리지를 만드신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면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1억을 샀는데 1억을 현금이 있는데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3억치 산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0%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마이너스 30%는 얼마예요?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이 1억에서 1천만 원, 혹은 1억에서 뭐 4천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만약에 적정한 시점에 매도를 못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흘러내리다가 나오는 그런 봉들은 대략적으로 50% 이유는 반대 매매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비중을 축소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그리고 어떤 기법 없이 그냥 던지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일단 열어두고요. 그리고 좀 근미래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짧으면 일주일, 뭐 길면 2주, 그 다음 주에 대선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번 주 안으로 뭔가 지금 최근에 아주 이슈되고 있는 뭐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대주주 양도세 현행 유지하나, 뭐 현행 유지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찌라시가 돌기도 하고 확정은 아닌데 어떤 그러할 것이다. 뭐 3억을 유지할 것이다도 있겠지만 3억 말고 현행대로 10억 원을 유지를 해서 부가가중을 유지를 해서 기준 합의에 도달 중이다. 뭐 그런 말도 보이고요. 여러 찌라시가 난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흔들리겠죠. 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래 봐요. 저는 그래. 무작정 던질 수 없는 그런 지금 시점이잖아요. 던졌으면 이때 던지는 거고 지금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버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버텨야 됩니다. 내가 만약 현금이 많으면 언제 어느 때 또 적절한 시점에 분할 매수로 내가 바이든이든 뭐 트럼프든 누군가는 승리를 하겠죠. 그런데 그 승리의 어떤 마지막 그 확신의 어떤 확정되는 그날도 아무도 몰라요. 네. 한 달이 걸릴지, 한 일주일이 걸릴지, 뭐 몇 개월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누군가에 관련된 그런 종목을 쉽게 매수도 할 수 없고, 네. 참 힘든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어떤 물음표를 해결한다 보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슈는 저는 일주일 안에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네.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히 뭔가 액션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린 거에 대해서 그늘고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주일 안에 답이 나오면 한 번에 또 급작스러운 또 급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또 좋은 호재가 있다고 보면 일단 대선이 끝나겠죠. 네, 대선이 또 끝나면 또 불확실성 해소, 일단은 일단락이 되겠지만 또 다른 물음표를 만들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 지금 비관적으로 보면 끝도 없이 넌 비관적이야. 그렇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힘들어도 쓰러지지 마시고 안고 있는 것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쳐다보기 싫고 네, 힘든데 일단 지금은 무조건 버텨야 된다. 네, 그리고 돈이 좀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도 있겠죠. 30% 이상 혹은 50% 이상까지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낙폭 과대 종목 중에 잘 찾아봐야 돼요. 예, 이런 시기가 또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뭐 이렇게 크게 낙폭을 가져갔었고 뭐 크지도 않았다. 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그런 상황은 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1달락이 이번 주 안으로 되면 또 저가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잘 찾아가지고 저는 일단 매수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보고 들어가는 타이밍 같고요. 중장기로 가야 될 기는 좀 힘들다. 그렇게 일단 좀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보면 네, 여기 21선 내려오죠. 21선, 그 다음에 위에 61선 타고 간 여기까지 반등작을 보고 갈 것이냐. 그리고 추세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여기 하향 추세까지는 한 번은 도달을 하고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반등을 보고 짧게는 5%, 크게는 전체 비중이에요.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이렇게 3가지 혹은 5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수익률을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하겠지만 그 또한 많이 힘들다,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정확한 어떤 매수의 확신이 없으면 매수를 하지 마세요. 네, 성급하게 지금 달려들 타이밍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어쨌든 매물이 계속적으로 저는 나올 것이다. 기간이 안 던지면 그때는 조금 반등할 때 개인의 세력들이 막 던지고 또 나중에는 또 외국인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또 매매를 빨리 하신 분들은 치고 빠지기 하기에는 좀 괜찮은 타이밍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초심자분들 투자하고 몇 개월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은 반등을 하게 될 때 분명히 반등장은 와요. 예,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때
지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그런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마이너스 10%까지 혹은 마이너스 5%까지 좀 축소가 되면 그때 일부 좀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손절을 하고 빠질 수 있는 그때 어떤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전 고점을 막 돌파를 해서 아주 좋은 어떤 기운으로 이전과 같은 우상향으로 만든 차트가 나오기는 힘든 타이밍이 왔다.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갈수록 급등한 종목이 나오면 항상 익절을 하고요. 현금을 챙기고 현금을 재투자하지 마시고 다른 계좌로 계속 빼세요. 네. 그런 습관도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5% 먹든 10% 먹든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낙폭 과대한 종목에 여기 있는 비중을 풀 베팅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평단가를 많이 낮춰서 탈출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떠한 종목이 다시 크게 반등할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정말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뭐냐면 일단 현금화한 거는 수익을 거둔 그 금액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올라야지 팔지 심플러야. 네. 종목이 올라야지 팔고 현금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언제 되냐고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좀 견뎌보세요. 네, 조금은 반등할 거예요. 반등한 장이 나오면 그때 조금 챙겨서 손실이 났겠지만 또 지금까지 벌었던 금액도 있고 하니까 일단 현금을 꾸준하게 챙겨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종목들인데 한번 보세요 지금. 네, 와, 여기 제 주요 관심 종목들 중에 제가 아직 업데이트를 안 했던 부분인데 제가 자주 보였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나만 지금 플러스권이고 전부 다 마이너스고 예,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유독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가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현대차 잠깐만요. 네, 내년도에 아마 빛낼 종목인 것 같은데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는 정말 강해요. 탄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던 부분이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62선 근처에서 매수를 중장기로 매수를 했다고 하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그 내년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 그리고 낙폭 과대할 때 제가 분명히 말한 거 기억나시죠? 10월달 혹은 11월달이라 하더라도 낙폭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 공략 가능한 종목. 예. 현대차를 분명히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 또 챙겨봐 주시고 일단 뭐 삼성가에 지금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조 대형 또 현대차뿐만 아니라 대형 또 우량주 코스피 종목에 또 돈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당연히 돈의 흐름이 지금 잘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언제나 추구장창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바톤 터치하는 이게 돈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저하되는 흐름이 저는 조만간에 다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이 또 강하게 올라갔죠. 유독 제가 또 포트폴리오 집중해서 제가 다른 계좌에 제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SK케미칼도 21선 회복 점진적으로 W자를 그리면서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좀 많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셀제가 좀 강했죠.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21선 근처 예, 박자가 맞지 않잖아요. 거래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침체권, 그 다음에 MACD가 음봉, 그리고 장중 급등하게 되면 21선 근처에서는 매도가 맞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이전 여기 봉에 밀집되어 있죠.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거 터치를 하다 보니까 장중 7.9%, 8%까지 급등을 했는데 다시 매물이 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가격대까지 떨어지고 네,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오늘 강했던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다시 22선 근처가 되면 저는 공략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녹십자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 네, 계속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어떤 힘든 날들이 계속 됩니다. 그러다 힘들다. 미칠 것 같아. 그냥 망했다. 진짜 낙동강 한강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도 하겠지만 아닙니다. 네. 조금만 더 견뎌보시고요. 네. 왜냐면 처음에 손절을 하고 이렇게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
일단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뭐 저번 주도 아니고 저저번 주도 아니고 이번 주 거의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다음 주 정말 초는 뭔가 추세가 저는 전환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견뎌야 돼요. 지금도 뭐 던지고 나간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던지고 저는 이제 작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으면 지금 던지고 던지고 만약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진입한다? 그 자체가 모르겠어요. 정말 맞는 건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내가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시젠을 샀든 무엇을 샀든 내가 생각했던 흐름대로 가지를 않아. 그리고 61선 이탈함과 동시에 추세가 이탈하는 종목이 나오죠. 그러면 기법대로 해야 돼. 기법대로. 그 누가 좋다고 하든 아니면 무엇이라고 하든 추세 이탈, 60에서 이탈은 비중 축소가 맞습니다. 비중 축소를 하고 강한 종목, 잘 버티는 종목에 바로 편승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렇게 슬림화, 그리고 혹은 아무리 집중 공략할 종목이라 하더라도 비중이 많으신 분들, 뭐 1억, 2억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시가부터 비중을 축소를 하고 그 비중을 덜었던 부분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같은 포트폴리오 중에 뭐 좋은 호재나 또 좋은 어떤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에 투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방법 포트폴리오 슬림화 그런 작업은 저는 괜찮다 봅니다. 또 슬림화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공략한 종목이 예를 들면 7개가 있다 볼게요. 10개 있죠. 10개 있죠. 10개 엄청 많죠. 계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보고 단번에 지우세요. 지우고 여기에 팔았던 거를 좀 더 괜찮은 종목에 이만큼 살을 더 튀는 거예요. 아니 현금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바로 투입을 해서 비중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똑같이 내리니까. 똑같이 내리는 부분이니까 탄력이 강하고 좀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에 이런 것들을 7개면 2개를 지우는 거예요. 2-3개를 지워서 다른 종목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5개로 7개를 5개로 만든다. 종목수를. 그런 방법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나중에 상승장이 다시 오게 되면 좀 쉽게 또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수익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굳이 개별 종목들도 많이 언급을 지금 할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개별 종목 장세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떤 추세를 다 이탈한 종목도 많고 60일 이탈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만약에 적정한 시점에 손절을 못했다고 하면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견디다 보면 일단 실적이 좋은 곳들은 실적을 믿고 일단 11월 달까지 가다 보면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저는 올 것이다 라고 아직 믿고 있습니다. 시장이 꺼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흔들린 것이 아니라 과대한 어떤 세력들의 어떤 물량 이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간에 그냥 기간이에요. 기간의 행실이 그냥 던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힘을 내 보시고요. 저도 마음속으로 계속 응원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10플러TV였습니다.